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19페이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를 우리가 한 두 개 정도 치시는데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죠. 자,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자, 강남역 사거리에 한 부동산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의뢰인이라면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럼 평가서는 그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부터 분석을 해요. 지역 분석.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통 강남역 사거리구나. 여기다가 우리가 상가 건물을 져야지라고 대표적인 표준적 이용을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겠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입니다. 토지와 건물. 그래서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줘서 채용을 하게끔 채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이 개별 분석은 채유효 이용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강남역이니까 상가 건물을 져야겠죠. 그래서 채용을 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채용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제 아파트를 사실 때 어느 중개업소 가셔서 먼저 물어보는 게 몇 층짜리 몇 년 된 아파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부터 물어보죠. 지역을 얘기를 해줘야 거기에 시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 95%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지를 따져서 내가 살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가격 수준을 알아봐요. 수준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가격 수준.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은 구체적 가격이죠. 구체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분석이 선행을 하고 지역 분석이 선행을 하고 개별 분석이 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 기법은 선, 지표, 후, 개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선, 지표, 후, 개체. 자, 그래서 먼저 선행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자, 이렇게 암기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전체적 틀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이고 개별 분석은 채용과 구체적 가격이다. 자, 부동산의 특성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도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 앞쪽에서 배우셨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별 분석은 물건마다 다르죠. 자, 이건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개별성 때문이다. 자, 그렇게 엄리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이 전체적이라면 개별 분석은 부분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역 분석이 선행한다면 개별 분석은 후행한다. 이렇게 보고요.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을 하는 것은 제가 가격제 원칙과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역 분석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적으로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한다는 자체인데 요 1번서부터 6번까지는 제가 앞에 내용을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앞에 내용은 이제 319페이지로 가시면은 지역 분석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2번 인근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에 속해 있는 표준적 이용과 평균적인 이용상을 판정하고 가격 수준이고 그 부동산들이 평균 가격을 판정한다.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시면은 동의수권 판정의 사례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 그래서 이 동일한 수급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곳이에요. 이 동일수급권을 판정한다는 것은 사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확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강남역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 해커스라는 학원이 있는데 강남역에서 저희 학원과 비슷한 학원을 건물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이거를 뭐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지역 분석이. 동의수권을 판정하죠. 판정. 그래서 사례자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확정해 줘요. 그래서 이 동의수권을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판정하는 그 지역 분석이 목적이 돼서 사례 자료의 최원방권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근 지역이냐 아니면 유사 지역이냐 이걸 갖고 따지는데요. 자, 만약에 인근 지역이 먼저 가까운 지역이니까 인근 지역의 사례를 보고 없으면 유사 지역으로 갑니다. 유사 지역으로. 그러면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자, 우리 학원이 있는 강남역이라고 한다면 강남역의 학원이 이 강남역에 이제 대상부동산과 똑같은 사례부동산이 없다고 봐봐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사지역 뭐 역삼역 같은 경우도 이제 상업역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상권은 완전히 틀리겠죠. 그럼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고 사례만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겠죠.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고요.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도만 우리가 나옵니다. 동일수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근데 어디서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넓혀본다면 자, 인근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게 대상부에 속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근 지역은 지역 특성은 지역 내의 부동산에 당연히 직접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 집중된 형태이므로 인근 지역 내에 부동산은 대상부동산과 용도 기능, 우리가 용도가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근린 지역,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농촌 같은 종합 형태의 사회보다 비교적 보다 작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크면 안 돼요. 같다도 틀리고요. 작은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거의 나온다면은 그냥 대상부에 속해 있는 지역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터치하기 힘든데 물리적으로 경계가 명백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뭐 강이 지나간다든가 행정적으로 용도지역지구제. 그래서 이렇게. 근데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는 표준적 이용을 또 중심으로 간다. 채용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자, 요거는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좀 별표를 쳐놓으시는데요. 자, 요건 좀 나왔었는데. 자,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럼 너무 넓으니까 사례는 많죠. 그죠? 사례는 많아요. 근데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근 지역이 너무 좋으면 사례가 적습니다. 사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옆에 있는 부동산은 가격의 신뢰성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한번 나왔어요. 경계 범위가 너무 넓게 되면 사례 선택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쉬우나 가격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좋으면 사례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은 신뢰성이 있겠죠. 그 정도 보시고. 자, 인근 지역은 고정적이 아니라 경직적으로 변합니다. 유동적, 가변적이라는 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이, 악하기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 회에서 호소를 하고요. 유사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도 역삼역이라는 지역은 강남역과 지역은 틀리지만 용도가 상업용일 거고 기능 유사하며 가격면에서 유사한 경쟁 관계에 있는 성립 관계의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은 대상부동산 가격 경상에 간접을 해주겠죠. 이거는 간접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근 지역은 그 거리가 가깝다. 원근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리적으로 그냥 인접해나 여부와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용도면에서만 인근 지역 유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4번은 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에서의 선택이 어렵다면 유사 지역을 가서 좀 더 간평을 더 어떻습니까? 더 쉽게 용이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간평률을 높이려고. 그 다음에 동일수권은 어떻게 돼요? 대체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유사 지역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기타 용도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은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기타 용도 지역은 이따가 제가 설명하고요.
사례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최원망권이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동일수권 파악이라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동일수권의 파악이라는 범위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별 파악이 달라요. 범위가.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면요. 주거지입니다. 주거지는 도심과의 통근 가능해요. 통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근할 수 있는 거리가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요즘은 이제 서울에 있으면 경기도 지역은 한 1시간이면 다 가잖아요. 우리가 통근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통근에 대한 거리가 비슷하다는 건데 만약에 떨어져서 여기가 한 4시간 걸려요. 그럼 안 되죠. 주거지는 통근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심에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가 일치하고요. 그러나 지역적 선호도 명성도에 따라서 대체관계 성립되는 범위가 또 확대, 축소되기도 하겠죠. 간혹가다. 자, 한편 소문난 고급주택과 다른 지역의 대체성이 적으므로 우리가 동일수권의 범위가 좁다. 자, 우리가 소문난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거기만 비싸지 또 다른 지역은 또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만 범위가 또 좁아지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업지는 배우지입니다. 상권이죠. 배우지와 따져요. 배우지는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지역 범위와 유사하죠. 일치합니다. 그다음 이제 후보지 등이 이게 이제 위에서 보시면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이건데요. 자, 전환 후의 용도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성수도가 낮은 경우는 전환전을 한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지만 우리가 후보지 이행지가 있어서 이행지는 생략을 해놨지만 자, 후보지는 우리가 임농택 예전에 앞쪽에서 토지용어 택지 자 농지에서 택지로 바뀐다. 그럼 지역 상원에 바뀌죠. 상원 후보가 받죠. 그래서 농지의 동일수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지가 택지로 상업지의 동일수권으로 바뀐다. 그럼 전과 후를 봤을 때 평가사는 보통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평가가.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되게 원칙이라면 자,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속도가 느려요. 10년째 안 바뀌어. 짜증나.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전으로 보는 거죠. 예외.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으로 간다. 그래서 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행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택지 지역 내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거지의 동일수권이 상업지로 바뀐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후로 가는 게 원칙인데 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십니다. 그럼 재밌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또 학교론이 또 지겹잖아요. 갑이 이제 고시생입니다. 자, 우리가 스레바시 입고 다니고 추링 입고 다니고 푸석푸석해요. 그럼 얘는 고시생이 아직 판사와 검사가 안 됐죠. 될 거죠, 그죠? 그럼 전과 후를 봤을 때 보통 을순위가 이제 와가지고 얘를 꼬시는 거는 판사와 검사만 되면 아주 불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스레바를 보지 않고 승용차로 보이죠.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 성숙도가 낮아서 안 바뀌어. 그래서 오늘 갔더니 자, 이게 이제 추리닝이 고급주택으로 보이는데 이 스레바가 승용차로 보는 게 아니라 스레바로 보이죠. 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는 내용까지는 우리가 터치를 안 하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타 용도 지역도 포함한다는 얘기는요. 자, 지금 여기는 동일수권이 아까 상업지라고 있었죠. 강남역.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행지에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뀔 수 있는 게 이행지잖아요. 그럼 아직은 주거지거든요. 그럼 얘도 상업지로 바뀔 거라면 여기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타 용도 지역도 포함이 된다. 그 정도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주거지는 도시인가의 통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체관계가 좁아지기도 하고 확대해지기도 한다. 근데 후보지가 잘 나와요. 후보지는 전환 후로 가는 게 원칙인데 속도가 낮은 경우 전환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근 지역에 생애주기가 있긴 한데요. 오른쪽에. 그건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밑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1번서부터 6번까지 특히 이제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만 빼고 제가 가겠어요. 자,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의 표준적 사용, 아까 선지표죠. 표준적 사용의 현상과 그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의 가격 수준입니다.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그 개별 요인, 지역 요인이 아니 개별 요인은 체이용 사용한다. 선지표 후계체. 개별 부동산의 체이용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이 제약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개별 분석에서는 특히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편의적 사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해야 된다. 이게 다 기출됐던 지문인데요. 이거 내용도 이제 우리가 선지표 후계체만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지문도 알아가셔야지만 이게 다 대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이거 그대로 낼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평가는 평가액을 구함에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한다. 적합과 균형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5번 전체적 강역적이고 개별적은 부분적 개별적인데, 자, 우리가 그 작년에 출제가 됐던 게 요거는 거시적이다. 그 다음에 요건 미시적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우리 더드림에서 하는 이 수강생분들이 올해의 합격생보다는 만약에 내년에 갔다, 내년에 합격생분들이 더 많다. 그럼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성분들이 더 합격생이 많다는 건 미시적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거시적,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야매가 먹힐지 몰라도 거지죠, 거지. 거지는 좀 미개하죠, 미개. 이렇게 해서 좀 외우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든 우리가 선지표 후계치라든지 요거는 특히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이 붙는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320페이지 가시면은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다 맞게 해줬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아까 요약으로 해놨잖아요. 그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의 종별 독립수권의 판정 기준에 잘못된 것은, 자, 일단은 뭐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가, 자, 주택지의 독립수권은 도심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고요. 자, 고도상업지와 이 일반적인 상업지 배우지 기초 상업수익에 관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고도상업지는 이제 어떻습니까? 고도상업지는 뭐 굉장히 큰 상업지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남대문 동대문 시장은 전국이 다 오죠. 서울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고도상업지가 우리가 일반 상업지를 기초로 상업수익을 관한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를 일치한다. 그래서 고도상업지가 이제 일반 이제 상업지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동네 슈퍼라는 우리 동네 오지만 그 고도상업지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행지의 독립수권은 일반적으로 이행하다고 예견한 토지 종별로 독립수권을 일치하죠. 후가 원칙이죠. 자, 중소공업지는 일반적인 제품의 그 생산 판매 비용, 경쟁성이 대체성을 갖기 때문에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생산비 같은 거 중요하고, 후보지 나왔네요. 독립수권은 전환 전에 따른 게 아니라 후에 종별로 따른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이제 동일한 거죠.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지역 분석이 가능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지금 우리가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는 게 있어요. 항상 변하죠. 인근 지역의 3번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다음에 할 거고요. 나왔네요.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 독립수권은 전환 후의 용도지 독립수권을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으로 가야 되고요.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성숙기, 세택기, 천익이 악화되기 위해서 가격 수준이 성숙기에서 제일 최고예요. 이거 제가 다음에 할 테니까 우리 또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니까 그냥 미리 풀어봅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 않다? 유사지역이죠. 속해 있지 않는 건 유사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 아니라 유사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은, 자, 6번이 조금 디테일한데요. 6번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밑에 7번에 가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번에 가시면은 7번은 확실히 아시겠죠? 7번은 감정평가상 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지역 분석에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한 구체적 가격이다. 자, 어때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인근 지역의 가격 수준이나 평균적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가격은 뭐예요? 구체적인 가격은 개별에서 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2번 맞고요. 그 다음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파악한다. 지역 분석은 전체적이고 거시적이라는 게 미리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시적이다 나왔었고,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됐던 게 또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꼭 정리하시고요. 이번에 지역 분석은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진영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맞죠? 그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8번 문제.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해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을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으로 선행한다.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죠.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의 제반 요인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별은 개별, 지역은 지역적인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4번 인근 지역은 또 고동적 경제적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다. 맞네요. 자, 동일수권 인근 지역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에 있는 유사 지역도 존재도 공간적 범위가 된다. 자, 3번은 좀 야비하게 냈어요. 자, 이거는 앞에가 개별 분석을 넣어볼게요.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채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자, 9번은 일단 틀린 것부터 작년 문제죠. 자,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합니까?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번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 그 다음에 가격이 아니라 구체적 가격 수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지역 분석은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공유수권. 대상 분석 채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죠. 그 다음에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분석의 거시적, 아까 거지 미개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미시적이다. 자, 6번 문제는 좀 비교 방식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6번의 지역 분석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 1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2번 인근 지역은 동일수권 내의 유사 지역은 지리적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어때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력이 있는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인근 지역은 대략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자,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사례 자료는 많지만 가격 수준이 판정이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도심가에 대한 통군 간한 지역 범위가 일치하고요. 지역 선호에 따라서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한다. 그럼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건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뒷파트에서 뭐가 있냐면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상과 사례를 비교했을 때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따져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하거든요. 자, 그럼 미리 이제 제가 이것도 페이지를 제가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의 가격에 관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자, 우리가 두 가지예요. 지역 요인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자, 개별 요인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지역 분석이라는 자체가 이 지역이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인근 지역이 더 좋고 유사 지역이 또 어떤 면에서 좋기 때문에 자, 반드시 뭐 강남역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요인을 봤더니 그 요인이 이 인근 지역이 유사 지역보다 훨씬 낫더라. 근데 그것은 인근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얘가 기준을 100으로 놓는다면 얘도 100이더라. 그죠? 그러면은 자, 사례를 한번 100으로 봅시다. 사례를 그냥 100으로 봤을 때 아니, 얘를 100으로 봅시다.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인데 자, 유사 지역은 그 요인이 한 10%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얘는 80이 되거든요. 그럼 인근 지역은 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사 지역은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지만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 돼요. 자, 개별 요인은 100백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개별 요인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상 부동산과 그 자체를 봤을 때 뭐 대상 부동산보다 사례 부동산이 뭐 엘리베이터가 없더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에서는 어때요? 대상이 있는 인근 지역과는 다릅니다. 그럼 지역 요인도 하고 개별 요인도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사례자를 동일수권 내에 유사 지역에 구할 경우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는다. 자, 인근 지역의 사례를 선택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개별 요인은 필요하고요. 거래사를 동일수권 유사 지역에 했을 때는 지역 요인과 개별을 다 비교해야 돼요. 네, 그러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아직은 안 나왔지만 분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고 나중에 비교 방식 때 사례 자료를 선택해서 그 사례 자료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서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예습을 좀 할게요. 감정평가는 제가 좀 시간에 대한 것을 많이 좀 투자한다 그랬어요. 자, 이건 우리가 347페이지 미리 예습을 한다면요.
347페이지 가시면은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47 인근 지역의 주의사항 사례를 선택할 경우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는 없고 개별 요인 하야 된다. 동일수도권 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할 경우는 일반적인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사 지역은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 요인도 하고 개별 요인도 하지만 인근 지역은 지역이 같기 때문에 굳이 지역 요인이 100백이라면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유사한 걸로 이제 우리가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여기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로 갈게요. 그래서 일단 페이지 321페이지 가시면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현상입니다. 제가 지워 볼게요. 우리가 여기 강남역이 인근 지역이 처음서부터는 우리가 가격이 비싸진 않았잖아요. 1970년이라는 강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는 농가 밭이었습니다. 70년대 이후서부터 이제 강남이 발전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꼭 강남역이라고 보진 말고요. 그 지역을 이제 다른 지역에다 생각을 한다면, 자, 요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지가고요. 요게 이제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이, 약학인데, 자, 이거는 사람이 생애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 아까 봤죠. 제도적 분석이 아닙니다. 생태학적인 분석이에요. 사람도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갱년기는 안 오겠죠. 노년기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그러지 제도적 현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항상 그 지역이 동질적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동태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동질성, 동시개발. 그 다음에 동태, 항상 변한다. 100년 주기도 좀 오거든요. 만약에 성장 속도를 자, 우리가 지역이 비슷한 성장 속도를 갖는 것이 아니지만 도시 성장이 빠르면 이것도 짧아지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좀 출제가 됐는데 요즘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그 지역이 막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면은 성장기에 접어듭니다. 자, 성장기라는 자체는 우리가 책을 천천히 본다면 15에서 20년인데 가격 상승률이 최고예요. 막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고 입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유동인구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투기적 경쟁이 치열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자, 상향여가라는 걸 앞쪽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바뀌면서 상향여가가 돼버립니다. 성장기는 상향여가예요. 상향여가가 활발하죠. 자, 그러면서 자가 점유자 비중이 높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축이 됩니다. 새로운 건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과거의 사례가 하한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을 합니다.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가격 수준이 가장 최고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가장 최고인 건 성숙기다 이렇게 나왔었죠. 주민의 유동이 많지가 않아요. 입지 경쟁도 안정돼 있고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러면 성숙기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우수한 편이며 여기서부터 이제 중고부동산이 거래가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건물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중고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자, 당연히 이제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 되거나 이전가가 되냐 기준가가 되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성숙기는 집가순이 가장 높다고 찍으셔야 돼요. 상승률이 높은 건 성장이고 집가순이 높은 건 성숙기입니다. 그러면서 쇠퇴기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경제적 내용요소, 외부적인 이 시장성이 감퇴되면서 건물이 중고부동산이 거래되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하향여가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와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쇠퇴기 현상이 발생되겠죠. 여기는 이제 하향여가 시작. 재개발도 여기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재개발도.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쇠퇴기는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재개발을 하면 이제 다시 상향여가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도래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 건물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입자 비중이 좀 증가하죠. 빌리는 사람 입장. 과거 사례가 떨어지니까 상한가가 된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침입을 하죠. 저소득층들이. 하향여가 시작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소득성이 낮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막 자극하면서 이제 천이라는 자체는 아예 그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천익이.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는 하향여가가 활발합니다. 재개발 시작이고요. 하향여가 활발. 여기가 이제 재개발도 활발하겠죠. 그러면서 집가는 상승하는데 일시적 상승이에요. 왜냐하면 하향여가가 활발하잖아요. 하향여가가. 여기는 아까 상향여가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일시적 상승이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 재개발에 이제 우리가 활발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슬럼화 직전 단계가는 악화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 주기로 오는데 슬럼화 직전,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죠. 여기서 재개발하면 완전 슬럼화 되겠죠. 그러면서 반드시 도래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게 심화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성세천학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가 성숙하면 성장하지 않죠. 아이가 땡이야 태어났는데 엄마 수고했어 그러진 않죠. 성장하면서 성숙하죠. 그래서 이건 직가상승이 활발하고 직가순위 최고는 성숙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이기보다는 세태기가 먼저 나와야 되죠. 사람도 세태할수록 천해지잖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하향여가 시작, 여기 하향여가 활발. 그 다음에 천이기는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죠. 앞쪽은 상향여가가 활발하기 때문에 성장기는 쉬고 들어가니까 상향. 자, 세태에서 천해지니까 좀 하향여가 활발하겠죠. 그럼 똑같은 상승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이기는 성장기와 똑같은 직가상승의 모습을 보인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있다면 똑같이 상승하지는 않겠죠. 그럼 1번하고 2번을 봤을 때 가벼운 상승이죠. 그럼 2번이 되겠죠. 그냥 댕이 아니라 짝꿍댕이가 되겠죠. 자,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우리. 그래서 밑에 문제 바로 봅니다. 자, 1번 성성세천학. 지금 여기서 타당하지 않는 거. 자, 성장기는 집가 상승하고 새로 입주하고 젊은 층이 들어와요. 적고 교육수준이 높죠. 그 다음 성장에서부터 투기 현상이 발생되겠죠. 성숙기는 이제 가격이나 기능이 정상적이며 지역 주민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최고죠. 그러면서 성숙기는 집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건 맞아. 근데 신축이 아니라 중고죠. 아까 신축은 성장기였죠. 성숙기는 중고, 신축이 거래되는 것은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부동산의 거래가 이제 되겠죠. 자, 세태기는 지역의 건물 등이 점차 노화되면서 새로운 건축을 분리하고 집가는 낮아진다는 거.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몇 회예요? 요거 12회, 그 다음에 11회, 지금 28회. 그 중간에 한 번도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다음 부동산 거래 활동 관련된 지역의 수면 현상, 적합하지 않은 거. 1번 성숙기는 개발이 진행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기능이 안정되어 있고 가격은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을 하죠. 천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이기는 짝꿍댕이잖아요. 여가 현상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건 맞는데 성장기와 유사하진 않죠. 성장기는 상향이고요. 그 다음에 천이기는 하향여가 활발해요. 집가순이 어떻습니까? 그 상승을 하지만 가벼운 상승이죠. 일시적인. 그래서 틀립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집가순이 이제 완전히 상승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이제 잠깐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 성장기는 집가 상승이 비교적 활발하죠.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되는 등 지역 형태가 또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세태기는 건물이 경제적 요소가 경과돼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악화기는 선익기를 거쳐서 나타나는 단계로서 개선 노력 없이는 슬럼화 단계 접어든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 우리가 이제 넘기시면은 32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격제 원칙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제 원칙도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가격제 원칙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지우기가 좀 아까워서. 자, 그럼 부동산 가격 재원칙, 가치의 재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제자에다 떠나봅시다. 제는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채용의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채용을 전제로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란 뭐 가치라고도 해요. 가치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대한 법칙성, 노출하여 평가 활동의 지침을 삼으려는 행위다. 평가사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채용을 보면서 내부적인 판정이 균형이고 외부적 판정이 적합입니다. 적합과 균형이 각각 별표를 3개 치십시오. 얘가 뜹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외부적인 판정이 있고 채용에 내부적인 판정이 있어요. 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채용이 되겠느냐 관련돼서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데요. 자, 내부라는 것은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 자, 균형의 원칙은 어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 그 자체를 봅니다. 토지하고 건물 봤을 때, 자,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차 대란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인 걸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요. 자, 이걸 이제 미리 갈 건데요. 기능적 감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들이 이제 건물의 생애 중에서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능적 감가입니다. 내부적인 판정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역 분석과는 관련 없이 개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는다는 거죠. 내부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구성 요소라는 건 생산 요소거든요. 토지, 노동, 자본의 결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미리 본다면 오른쪽에 327페이지 메뉴에 균형의 원칙은 채용의 내부적인 공간 원칙입니다. 내부적인 거. 그래서 내부적 구성 요소, 구조 설계 간의 조화를 판단하고, 자,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이라는 것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제가 이제 개별 분석은 이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안 넣어놨는데, 개별 분석. 그럼 우리가 기능적 감가라는 걸 미리 예습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 교재로 가시면은 우리가 337페이지로 잠깐 가볼게요. 자, 337로 가시면 기능적 감가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337로 가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요거 부분 이제 좀 빼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또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 감가가 돼요. 토지가 감가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으셨죠? 물리적 감가가 안 되잖아요, 토지는.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되긴 한데 건물은 이제 세 가지를 다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건물에 대한 감가, 감가 요인이 있습니다. 감가하는 그 원인. 그래서 건물이 세 개의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감가 요인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금이 갈 수 있고 5층짜리인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래요. 시간이 경과가 되니까 노후화가 되죠. 건물에 금이 가는 것을 물리적 감가라 그래요. 물리적 감가. 근데 금은 안 가는데 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기능적 감가 됩니다. 자, 또는 이제 우리가 재래식 부엌이라든지 그 형식이 기능이 옛날 거예요. 형식의 구식화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도 늙으면은 노화가 되면은 너 물리적 감가 됐구나, 너 촌스럽구나, 그 기능적이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가셔서 아는 지인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야, 너 물리적 감가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 심각하구나 얘. 그러면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물리적은 노화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 포인트죠. 노화. 그 다음에 기능적은 지금 형식의 구식화. 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모 파손, 손상 이런 게 다 물리적이고요. 기능적은 건물의 부지에 대한 부적응이 좀 어렵죠. 자, 우리가 부지는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 이렇게 됐다, 배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리에서 법률, 경제, 기술적 관리거든요. 기술적 관리는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건물과 부지가 안 맞는 건 기술적 관리로 나온 적도 있거든요. 좀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계의 불량이든지 설비 부족 및 가다. 너무 살이 찌거나 너무 살이 또 말라도 안 되죠.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불량, 능률의 저하 이런 거 하면 기능적 감가 찍으셔야 되고요. 다 내부적 감가입니다. 내부. 근데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자, 5층짜리 건물인데 자, 여러분들 신축 상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습니까? 탄광촌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럼 장사가 잘 됐는데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그럼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손실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은 물리적과 기능적은 위에
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건물이 노후화가 된 거는 건물을 땜빵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치유가 가능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하죠. 다 있어.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근데 경제적 한상 치유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게 나와요. 인근 지역의 세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이 잘못된 거죠. 그 부동산과 인근 환경과에 대한 부적합. 자, 환경이라는 자체가 나오면 그건 외부적인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당연히 경제적이니까 아시겠죠. 시장성의 감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청계천에 지금 보온을 해서 이 실개천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개선을 했지만 예전에 이제 거기가 이제 세운상가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전자제품 파는데. 근데 거기는 세운상가가 이제 완전히 전자제품은 그 시장성이 감퇴됐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거기가 시장성이 옛날에 전자상품으로서 전자상가로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더라라는 것은 외부적인 감퇴예요. 시장성 감퇴. 자, 그러면 환경이나 시장 나오면 경제적 지그셔야 돼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주면 환장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경제적 감가까지 갔으니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미리 327페이지 아까 예습을 한다 그랬죠. 자, 327페이지 가시면 제가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적합의 원칙을 할 겁니다. 자,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시장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럼 주택과 시장이 안 맞아.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주택은 쾌적성이고 시장은 수익성입니다. 자, 문만 확 열어. 문을 확 여니까 2,000원 그러는 거야. 어머 깜짝아. 그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편리한 게 아니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을 확 열었는데 공동묘지야. 안 맞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부적인 거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개분석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밑에 가시면은 외부 환경과의 조합 보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외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지역 환경이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서 가치를 결정한다. 주택은 주거지, 상업은 상업지역, 그 다음에 상점은 공장은 공업지역 입지된다. 적합에 부합하지 않으면 경제감가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하고 내부라는 걸 자꾸 바꿔내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도 나가시면 막 학원도 많고 외적이 있어요. 외적과 경쟁을 해야 되죠. 외적으로 하시려면 적합은 외부고 내부는 균형이다. 이렇게 가시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조금 예습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앞쪽에서 제가 320페이지 가셔서 자, 요걸 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자,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은 외적, 외부적인 거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역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그 대상 부동산 자체니까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 경제적 감가, 외부적인 거니까 치유할 수 없다. 개별 분석은 기능적 감가죠. 자, 그래서 이게 바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갈게요. 힘드시니까. 자, 지역 분석은 지읒 들어가잖아요. 적합도 지읒 들어가니까 연결시키고 개별 분석은 기억 들어가니까 얘도 기억 들어간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수월하게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격제 원칙으로 가겠지만은 자, 이거와 관련되는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균형과 적합의 원칙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시험에 나온다면 균형과 적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눈도장만 찍고 오면 329 가시면 4번이 있습니다. 329에 329. 자, 기능적 감가는 뭐예요? 균형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아까 기준 시점은 아직 안 했지만은 정답은 5번이다. 변동은 나중에 있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뭐 5번하고 6번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해드리고 331페이지 5번, 7번하고 8번을 묶어보세요. 자, 7번에 가시면 일단 다른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2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해서 위해서 부동산을 둘러싸 외부 환경이야. 외적. 외부 환경은 적합이죠. 우리가 그래서 외부 환경과에 대한 균형. 자,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나왔다고 해서 균형의 원칙 찍으시면 안 돼요. 적합입니다. 8번. 자, 3번이 정답인데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 아닙니다.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이죠. 적합의 원칙 부동산의 최고도로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기 때문에 내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는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도 10번을 가볼까요? 틀린 거.
균형의 원칙 2번. 구성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가가 아니라 기능적가죠. 자, 요 문제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건데요. 적합과 균형이 잘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은 지역 적합, 계획 분석은 균형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